반갑습니다. 그림연상법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건축 시공의 이론을 정립하고 익히며 나아가 건축기사, 산업기사, 시공 분야의 필기와 실기시험 대비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사드리는 트러스트박입니다. 오늘은 강론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가설공사의 내용을 복습하고 이어서 토공사에 대해 그림 연상법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수강료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가설 울타리, 시멘트 창고, 기준점, 규준틀, 비계공사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설 울타리는 아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 높이 1.8m 이상의 경계벽과 폭 4m 이상 통용문의 출입구로 구성되고 대지의 경계와 교통차단, 위험 및 도난 방지, 미관 및 선전 효과를 위해 설치되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멘트 창고로 물의 침입을 차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창고 마루 높이는 방습상 지면에서 30cm 이상 띄우고 창은 환기용이 아니라 채광용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먼저 반입한 시멘트를 사용하기 위해 반입구와 반출구를 따로 두고 13포대 이하로 쌓습니다. 시멘트 창고 면적 구하는 공식은 0.4 곱하기 스몰 n분의 라지 n으로 스몰 n은 쌓기 단수로서 13%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아래의 사진처럼 건물의 높낮이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의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현장에서 바라보기 좋은 곳에 최소 2개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규준틀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토공사와 기초공사에 적용하는 수평 규준틀과 조적공사에 적용하는 세로 규준틀로 구분합니다. 비계공사는 외줄비계와 겹비계, 쌍줄비계로 구분되며 아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여기가 기둥, 여기가 띠장, 여기가 장선이며 기둥과 띠장, 장선의 간격은 1.5m, 제1띠장은 출입 편의를 위해 2m, 비계기둥 한 개는 700kg 이하, 기둥과 기둥 사이는 400kg 이하의 하중을 받을 수 있으며 수직 수평 모두 5m 이하로 구조체와 연결해야 하며 45도 각도의 가세를 설치하는데 수평 간격 15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계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로 강간 파이프를 연결하는 커플링, 강간 파이프 교차 부위 고정해주는 클램프, 지면과 접하는 부위 면적을 넓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 연상법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토공사로 집안의 허용 진해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안은 기초가 앉을 자리를 나타내고 허용 진해력이란 집안이 받아 견딜 수 있는 하중을 나타내며 장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하중을 장기 허용 진해력, 단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하중을 단기 허용 진해력이라 합니다. 건축은 장기간 하중을 받기 때문에 진해력이라 하면 장기 허용 진해력을 말하며 단기 허용 진해력은 장기의 1.5배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표에 장기 허용 진해력을 암기해야 하는데 구성을 보면 가장 단단한 경안반, 그 다음 단단한 연안반 2종, 그리고 자갈, 다음은 자갈에 모래 섞인 것, 모래 섞인 점토나 롬토, 모래 또는 점토로 되어 있으며 허용 진해력은 400, 반은 200, 반은 100, 30, 20, 15, 1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고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각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표 전체를 그림으로 인식해 연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의 좌측부터 그림으로 인식하여 가장 단단한 경안반, 그 다음 단단한 연안반 2종, 자갈에 모래 섞인 거, 모래 섞여 있는 점토나 롬토, 그리고 모래 또는 점토가 있겠고, 우측은 400, 반은 200, 반은 100, 30, 20, 15, 1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인식하고 연상해서 외워야 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무리 없이 외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흙의 가장 중요한 역학적 성질인 전단 강도로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알 수 있으며 기초의 하중이 흙의 전단 강도 이상이면 흙은 붕괴하고 기초는 침하하기 때문에 기초의 하중이 흙의 전단 강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흙의 전단 강도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점토와 모래의 전단 강도로서 점토는 내부 마찰각이 0이며 모래는 점착력이 0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머릿속에 점토를 비비면 부드러워서 내부 마찰각이 없으며 모래는 비비면 거칠거칠해서 내부 마찰각이 있다고 인식하고 점토는 입자가 서로 엉겨붙어 점착력이 있지만 모래는 입자가 서로 엉겨붙지 않아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토의 전단 강도는 내부 마찰각이 0이므로 점착력이 되겠고 모래의 전단 강도는 점착력이 제로이므로 내부 마찰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흙의 성질 중 압밀과 압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부 흙의 구성도를 살펴보면 흙입자와 물, 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흙을 다지면 흙입자는 변동이 없으며 단지 흙 속에 물이나 공기가 빠져나가 그 공간만큼 침하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 그 공간만큼 침하하는 것을 압밀침하라 하고 공기가 빠져나가 그 공간만큼 침하하는 것을 압축침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압밀 정의의 핵심은 간극 내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압축 정의의 핵심은 간극 내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위 그림으로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간극 내에 물이 빠져나가 침하하는 압밀의 특징은 물이 잘 투수되지 않는 점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잘 투수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물이 빠져 침하하는 장기 안밀 침하가 일어나며 침하량이 크고 침하 후 외력을 제거하여도 원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소성 변형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극 내에 공기가 빠져나가 침하하는 압축의 특징은 입자 사이에 물이 없고 공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질 집안에서 주로 발생하고, 공기가 빠져 침하하는 것은 단기 침하가 일어나며 침하 후 외력을 제거하면 원 형태로 돌아가려 하는 탄성 변형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단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흙의 구성도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입력하고 이를 연상하여 기억하여야 쉽고 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흙의 성질 두 번째, 예민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비는 이긴 시료의 강도분의 자연 시료의 강도로, 여기서 이긴 시료란 흙을 채취해서 흐트러뜨린 상태의 시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긴 시료는 이미 흐트러진 상태의 강도로 자연 시료의 강도보다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약하게 되는 성질을 예민비라 하며 이를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민비 공식을 기억해야 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앞에 글자를 따서 예민비는 이분의 자, 이자다로 이는 이긴 시료, 자는 자연 시료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암기하면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민비의 특징은 점토의 이긴 시료 강도가 모래 이긴 시료 강도보다 약해지므로 점토의 예민비가 모래보다 커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점토는 예민비가 4에서 10 정도이고 모래는 거의 1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사질층과 점토층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사질층은 해변가, 모래로, 점토층은 비가 오면 질퍽질퍽한 진흙으로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표를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편리할 것입니다. 먼저 투수개수는 물이 빠지는 것이므로 사질층이 당연히 크고 점토층은 작겠죠. 안밀성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흙 속에 물이 빠져 침하하는 것으로 사질층은 흙 속에 물이 거의 없고 점토층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사질층은 작고 점토층은 크다가 되겠습니다. 안밀 속도는 흙 속에 물이 빠지는 속도로 사질층은 매우 빠르고 점토층은 느리며 장기 안밀 침하가 일어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소성은 힘을 가해 만들어진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사질층은 바로 허물어지나 점토층은 형태가 유지되어 있으므로 사질층은 가소성이 없고 점토층은 가소성이 있다가 됩니다. 불결한 시료는 흩어지지 않는 시료로 사질층은 채집이 어려우며 점토층은 채집이 쉽게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건조수축은 수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점토층에서 수축이 쉽고 수분이 거의 없는 사질층에서는 수축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질층과 점토층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는데 이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질층은 해안가 모래로, 점토층은 비가 오면 질퍽한 진흙으로 상상하면서 비교사항을 이해하시면 저절로 암기가 될 것이고, 여기 나오지 않는 비교 내용도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집안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조사는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본조사 전에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안조사 항목은 지하 탐사법, 보링, 시료 채취, 사운딩, 토질시험, 진해력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하 탐사법에는 짚어보기, 터파보기, 물리적 탐사법, 보링에는 오거식 보링, 수세식 보링, 충격식 보링, 회전식 보링으로, 시료 채취에는 교란 시료 채취, 불교란 시료 채취로, 사운딩에는 표준 관입시험, 배인시험, 콘 관입시험, 스웨덴식 사운딩, 토질시험에는 물리적 시험, 역학적 시험으로, 진해력 시험에는 평판제하 시험, 말뚝 제하 시험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안조사의 전체 구성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각 부분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학습한 토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 사질토와 점토지를 비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9년 4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먼저 사질토는 해변가의 백사장과 점토질은 비오면 질퍽한 진흙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점토질은 투수개수가 작다. 점토질은 물이 잘 안 빠지니까 투수개수가 작겠습니다. 맞습니다. 2번, 사질토의 안밀 속도는 느리다. 사질토는 물이 빨리 빠지겠죠. 따라서 안밀 속도는 빠르다로 틀렸습니다. 3번, 사질토는 불교란 시료 채집이 용이하다. 불교란 시료란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로 사질토는 채집이 어렵고 점토질에 용이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고요. 4번, 점토질의 내부 마찰각은 크다. 점토질은 비비면 부드러워 내부 마찰각을 0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집안의 진해력 값이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2017년 3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집안은 기초가 놓여지는 곳으로 가장 단단한 경안반, 그 다음으로 단단한 연안반 2종, 그리고 자갈, 그 다음은 자갈에 모래 섞인 것, 다음은 모래 섞인 점토나 롬토, 마지막 모래 또는 점토로 되어 있으며 허용 진해력은 400, 반은 200, 반은 100, 30, 20, 15, 10으로 구성된 것을 앞에서 익혔습니다. 따라서 답은 연안반, 자갈, 모래 섞은 점토, 점토 순으로 되어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그림 연상법으로 쉽고 편하게 암기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 트레이닝하여 기억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한 내용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